투자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4월 13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주말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결렬이 됐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우려가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한 흐름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됐는데 양봉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상승장, 강세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느냐 봤을 때 좀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협상 결렬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 우리가 협상이 결렬될 거야 라고 확언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거는 어떤 뭐 공식이나 지표에 의한 게 아니라 이 협상의 당사자들의 뭐 그날의 분위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양측이 요구하는 게 너무나도 과도하다. 물론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만으로는 이제 얼마든지 들고 나갈 수 있는데 결국엔 그 들고 나갔던 카드가 협상을 결렬시키는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가격적인 반영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의 반영이 좀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내일 미증시 반응이 좀 중요하겠죠. 내일 미증시 반응이 중요한데 지금 미증시 선물을 보면은 사실 약간씩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약간씩 올라오고 있어서 역시나 예상을 좀 하지 않았는가 반영이 됐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변수는 이겁니다.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이제 미국 중부사령부에서 이란 항구 출입 관련된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조치를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란에게 이제 통학료를 내고 가더라도 그 배를 모두 이제 미국에서 납포를 하겠다. 전쟁 자금을 이란에 준 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또 이대로 이제 시행이 될지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되는데 미 증시도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어온 종목들인데 라이콤 이제 오늘 이후에 상한가 갔어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것도 이후 상한가라고 표기를 해줘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라이콤의 상한가가 여러분 뭘 뜻하는지 아시죠? 지금 통신장비주가 제가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월 3일 날 대한광통신 처음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에 지금 한 달하고도 열흘 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이콘 같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지금 350% 돌파했는데 이쯤 되니까 저는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매도를 못 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오늘 IG비전을 이제 새로 진입했는데 IG비전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이긴 하지만 통신 장비가 아니라 알뜰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머큐리고 종속자회사로 머큐리를 갖고 있고 최대 주주가 파워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G비전이 이제 통신주에서 알뜰폰이지만 거기다가 흑자입니다. 흑자 기업이고 지금 전체적인 실적이 좀 부실해 보이는 측면들은 숫자가 빨간색 숫자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흑자 전환하고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재무 구조상 굉장히 탄탄합니다. 뭐 법인세 차감 비용이라든지 다른 금융투자 쪽의 손실 자회사 쪽에 문제가 좀 있을 뿐이지 IG비전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지금 통신주를 볼 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통신주가 왜냐면 지금 상승이 너무 세잖아요. 극단적인 과열입니다. 자,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오늘 이 대한광통신이 이렇게까지 오른다라는 건요. 진정한 과열인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 종목 그리고 섹터 업종이 호황이다 좋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달하고 열흘 만에 매수가 대비해서 5배가 오른다? 이거는 4천원대 진입했으니까 2만원이면 5배잖아요. 이 정도까지 오르는 건 진짜 극단적인 과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이건 테마성이다.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 통신주들을 얘기할 때 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적도 안 좋은데 이렇게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근데 도대체 이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무슨 근거일까요? 숫자를 확인해 보면 실적이 이렇게 안 좋지가 않습니다. 어, 대한광통신 말고 IG비전으로 볼까요? 아니, RFHIC로 보죠. RFHIC의 시가총액이 2조 원대입니다. 2조 원대의 기업이 한 영업이익으로
매출을 한 400억 가량을 올렸고 영업이익 65억 원을 올렸어요. 물론 2조 4천억이라는 시총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영업이익은 아닙니다. 근데 이 2조 4천억이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사실 성장성을 더 플러스해 본다면 요것 또한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RFHIC의 자회사인 RF 시스템즈가 오늘 주가가 더 올랐어요. 젠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회사가 더 오르지 않고 이 시스템즈가 더 올랐는데, 이유는 엔비디아가 이번에 루멘텀과 코어런트에 3조 원 가량을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RF 머티리얼즈가 루멘텀에 펌프 레이저 패키지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성장성에 대비해서 흑자까지 나고 있고, 지난해 대비해서 이 영업이익이 73%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통신주가 이 좋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오늘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통신주를 이제 테마성으로 이렇게 상승하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통신장비주들 이렇게 상승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도 과하고, 기산텔레콤이나 에스테크 같은 종목들은 사실 좀 부실기업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부실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광통신은 무엇보다도 빵빵한 회사고요. 자, 어떤 섹터든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내에서도 부실 기업,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분명히 존재해요.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통신주에서 부실 기업이 상승한다고 통신주 전체가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의 구조를 생각해야 돼요. 통신주는 성장 섹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설비를 한번 깔고 나면, 예전에 여러분 하나로 통신 시절에 유승준 씨의 그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 CF가 나올 때 언제적입니까? 2,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초고속 통신망을 설비를 깔고 나면 그 다음에 신규로 대규모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한 20년, 30년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통신 환경이 이제 매설하는 광통신에서 전파를 사용해서 송신하는 이제 무선 통신으로 바뀌고 서서히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 통신 장비 관련 기업들이 2, 30년 전 IT 버블 때 통신주가 버블이 났던 거예요. 그랬다가 빵 버블이 터지고 나서 줄도산했죠.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부실 기업들은 이미 정리가 다 됐고, 지금 남은 통신 장비주들은 알짜 기업들이고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없었어요, 그동안. 하지만 캐시카우, 기존에 있는 통신 장비 설비들을 유지 보수하는 이 캐시카우는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적지만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갔던 기업들은 노하우까지 정립이 되면서 지금 6G 시대로의 전환까지 기업이 버텼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통신 설비를 다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북미 지역 송전망을 다시 다 교체하는데 슈퍼사이클이 왔죠. 송전망 교체할 때 통신망도 같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주들은 지금 슈퍼사이클이 도래해서 실적이 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GTC에서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광통신 그리고 광반도체를 꼽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까지 부여가 됐어요. 기존에는 북미 지역 송전망, 통신망 다 깔고 나면 더 이상 안 까니까 실적이 더 쪼그라들겠죠. 근데 이제는 성장성이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측면을 얘기 드렸죠.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과열된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상태가 맞는데, 대신에 성장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붙어서 상승하고 성장하고 나서 옥석 가리기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 한 번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상승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극단적 과열이 안 돼요. 근데 이번 상승 이후에 밀리거나 지금 덜 오르거나 이제 제대로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략한 IG비전과 같은 종목이에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죠? 기업이 뭐 계속 내려왔고 소외돼 있었고, 기업 이름도 생소하고, 알뜰폰 기업이라고? 알뜰폰이 뭔데? 그런데 지난해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차곡차곡 자신의 업태를 성장시켜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IG비전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통신주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수익을 올렸던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기사화가 돼서 계속 나와요. 제가 3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들을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라이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또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버퍼링이 굉장히 심하네요. 네, 오늘 상승을 너무 많이 하느라 좀 피곤했나 봅니다. 광통신 관련주에서 라이콤 오늘 상한가로 거의 대장으로 올라간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생겼잖아요.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 그러기 때문에 이제 ETF 시장에서의 광통신 열풍까지 또 불고 있는 겁니다. 기업적인 기사는 안 써 있네요. 그죠? 오늘 상승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이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와이어블도 마찬가지. 와이어블이 이전에 이제 그 전파기지국이라는 기업이고요.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 분야의 광송수신기, 광송수신기 이 사업 부분, 광중계기 사업 부분, 그러니까 광통신에 라이콤도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라이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강세 흐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신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통신주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제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중요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종전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상승한 건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이는 데는 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TSMC가 호실적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BM 성장 가시화, 실적 상회의 기대감, 지금 40조 원 이제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자, 지금 TSMC 1분기 잠정 매출을 봐보세요. 52조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57조입니다. 엄청난 실적을 삼성전자가 거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도 약 40조 원 가량의 이번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출 49조, 영업이익 34조 원 정도로 전망되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을 때 시장 컨센을 훌쩍 넘어서 40조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6.4배 정도로 지금 8배 수준에서 1분기 초에 8배 수준에서 지금 확 낮아졌거든요. 역사상 저점이다. 하이닉스 역시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면 12개월 선행 PER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밸류체인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수혜주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좀 특이한 것은 종전 협상에 대한 종전 협상 결렬에 대해서 이제 전쟁 수혜주와 피해주가 갈려야 되는데, 오늘은 수혜주와 피해주들 모두 상승을 보였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제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다시 봉쇄하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그리고 나프타 등등 모든 이 원자재들의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이 알루미늄 생산의 9%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가격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상승한다.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이잖아요. 전쟁이 뭐 지속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속되고 있어서 문제인 건데,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강세 흐름을 이렇게 보였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 번 그 강조했던 종목은 바로 나프타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세린비엔지와 같은 종목들 오늘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내일도 이 봉쇄 여건에 따라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종목들이 오늘 대다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 건데, 내일 미증시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좋은데 다 매매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대한광통신, 라이컴 와이어블, IG비전, RFHIC 이렇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모두 좋은 흐름입니다. 전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지셔야 되고, 지금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시장은 다시 성장주에 주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장 섹터인 AI,
그리고 AI 인프라에 포함되는 섹터 모두 관심주로 통신 장비주 역시 AI 인프라 핵심 섹터니까 자, 잘 봐야겠죠. 신재생 에너지, 원전, 당연히 반도체까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 11시에 있을 요 이란 항구 출입 관련된 이 봉쇄 이 부분 흘러가는 흐름 체크하고 내일 미증시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성장 가능한 요소를 파악하고 매매 전략을 잡아야 할 때라는 거 명심하시고 내일 장도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제 영상이 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어쨌든 무난한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강세 장이 진행이 됐는데 자, 오늘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편안한 오후 되시고 자, 내일 장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김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